굿모닝. 제가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같이 캐나다 이야기, 도자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면서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요즘에 도자기 공방 준비하면서 하루가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 갑자기 공방을 다 정리하고 오면서 좀 정체성을 좀 잃은 느낌? 그러면서도 약간 다시 뭔가를 한다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. 나라도 다르지만,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지만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작업하고 싶은데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작업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남지 않고, 저 같은 경우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. 작업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.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숙제 같은 느낌? 인생에 한 번쯤은 말하느냐고 이걸 못하겠네. 잠깐 모양을 좀 잡고 해야겠어. 아무튼 작업에 대한 딜레마.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된다면은 뭔가에 쫓기듯이 그 작업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들 케어를 잘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, 여기 와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맞이해주고 픽업도 가고 플레이데이트 같은 거 있으면은 또 같이 하고, 이런 기회가 좀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좀 애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엄청 좋았어요. 어쨌든 영어 공부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막 이랬는데 공부를 잘 못하나 봐요. 잘 안 돼.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이게 제가 아줌마다 보니까 거의 집에 있잖아요. 영어를 인터넷에서 배우든 학교 가서 배우든 학원 가서 배우든 사용을 안 하는 거지. 지금이야 이제 토리가 말을 잘하는데 전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. 화장실 가고 싶어, 배고파, 졸려, 요구사항이 디테일하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. 남편도 애들을 되게 잘 돌봐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, 그러니까 소통을 되게 잘해요. 그래서 제가 나서서 엄청난 말을 할 필요가 없던 거지. 이게 이제 변명인데. 그리고 진짜 이게 진짜 웃긴 건데, 밖에 나가서 그래도 여기 사는데 밖에 다 외국인인데 물건을 사도 영어로 해야 돼. 그러면은 좀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일단 첫 번째로 물건 사는 거 정도는 빨리 됐거든요.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.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캐나다가 이민의 나라잖아요. 이민국.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도 영어를 좀 못해도 다들 친절하게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좀 부끄럽다.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사러 갔어. 헬로, hi there, 이렇게 약간 hi there이 좀 귀여운 것 같아. 나는 hi there 이렇게 했어. 그러면은 이제 나는 캐나이를 자주 써. 캐나이를. 더 고급 버전의 영어를 쓰면 좋겠지만 저는 생각나는 게 막상 딱 닥치면 캐나밖에 없더라고요. Can I get a ice americano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은 그것까지 말하는데 내가 좀 느려. 사이즈 뭐죠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또 플리즈를 해야지. 나 미즘 사이즈 줘. 이렇게 하면서 플리즈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미즘 사이즈 하면은 이제 끝이야. 이제 좀 디테일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. 커피는 연하게 해달라, 얼음을 좀 많이 넣어달라. 근데 약간 그런 거는 맨 처음에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감수를 하는 거지. 나는 이거를 못 먹을 것이다. 이거 내가 요구한 대로 먹을 순 없다. 근데 이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하다. 혼잣말을 하면서. 작업 영상이 재밌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수다를 좀 떨어줘야 좀 재밌지 않을까. 마이크도 샀거든요.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. 박싱데이라도 샀습니다. 아무튼 그 영어를 길게 하지 않아도 캐나다 사람들은 다 너무 친절해요. 그래서 물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물건은 일찍부터 사기 시작했다. 아무튼 이제 다시 애들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게 6개월 전인 것 같아요. 6개월 전. 토리가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. 지금은 책도 읽고 글씨도 좀 어느 정도 쓰고 막 이러니까 어려워지고 위기감이 느껴졌죠. 엄마랑의 소통을 좀 원하는데 제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좀 그런 게 느껴져요. 그래서 미안해요, 너무. 그리고 거의 집에서는 사실 큰애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하고
남편도 교포지만 한국말을 잘해요. 나를 만나면서 거의 완벽한 한국인이 됐어요. 사자성어를 다 쓴다니까. 그리고 원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. 또 남편이 되게 나를 채찍질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미 환경을 옮긴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아요.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더라고요. 여기 이 삶이. 그래서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 제가 원래도 좀 TV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게 진짜 얘기가 막 한도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는구나. 이렇게 대학교 때도 작업을 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했어요. 음악이 아니라 약간 컬투쇼 같은 거 있잖아요. 컬투쇼 반갑다. 그 라디오를 계속 들어요. 작업도 너무 잘 되고 시간이 막 잘 가. 이게 한국에 OTT 문화가 들어왔잖아요. TV로 옮겨져가지고 그 OTT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야. 남편 칭찬하다가 완전 3,000% 받았다. TV를 워낙 좋아하니까 원래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 같이 그거를 즐겨주는 거예요. 막 드라마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, 그러니까 제 취미생활이라면 취미생활인데 그거를 같이 뭔가 해나가 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어떤 날은 종종 우울하기도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. 그냥 여기 삶이 편안하고 힘들 게 하나도 없어. 편안해. 아무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잖아. 그래서 영어를 제가 아무튼 잘 못하는 이유입니다, 이게.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제 도자기 인생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. 지금부터 토리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나가면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그럼 이제부터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막 들었어요. 심오한 고민을 이제 좀 잦게 하게 되는 거죠. 맨날 한 건 아니에요. 또 하나는 이제 동기들 중에 도자기를 현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되게 많아요. 다들 도자기에 대한 열정이 식지가 않았어. 그래가지고 나 현업에 계속 있으니까 뭔가 빛이 나는 거야.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기들만의 그 스타일도 있고 안정되게 자리 잡아가는 그 모습들이.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도자기는 40이 넘어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안 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의 그 한 획을 긋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야.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야. 근데 제가 이미 4년이나 쉬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살짝 걱정이 됐어요. 걱정이 되고 이거 진짜 큰일이다.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구나. 막 약간 가마도 사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크게 관련된 기계도 좀 몇 개 사야 되고 자잘한 도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나는 이제부터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. 거의 뭐 평생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엄두가 안 나서 조금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다고 하면은 속도를 내거든요. 일에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야. 인스타그램 만들고 막 로고 만들고 도자기에 대한 그 열망이 식지 않는 밤일 때 그런 때 막 갑자기 막 내가 다시 하면은 이름은 이걸로 하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다시 이 길에 그리고 되게 의외였던 게 우리 큰애는 이제 정확하게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제 어렸을 때는 공방에서도 많이 케어를 했으니까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좀 들었어요. 엄마는 그런 사람이다. 그 순간에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구나. 그리고 저 정도 크면 이제 본인도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니까 되게 잘한 선택이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말이 좀 길었죠? 몇 분이나 말했을까?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